안녕하세요. 저는 손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름은 조성민입니다. 스마일을 그리고 타투를 새기고 주얼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다양한 오브제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구하는 삶 자체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어떤 삶의 형태를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단단한 일상의 형태라고 할까? 그래서 뭔가 제 작업의 원칙은 자급자족이 원칙이에요. 좀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제 뭐 물질의 영향도 안 받고 뭐 공간의 영향도 안 받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주의 작업들이 이제 저를 좀 지칭하게 된 것 같아요. 히피는 사실 제 별명이거든요. 어릴 때 별명. 하도 친구들 뭐 놀이터에서 놀고 이럴 때 저는 혼자 산에 가서 가재 잡고 막 산에 가서 수영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 야생이라고 불렀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동네 친구들이 히피라는 단어를 어디서 듣고 왔는지, 어떤 친구가 야 너는 히피 같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학교 끝나면 가방 메고 혼자 막 걸어서 주변 뭐 시골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히피라는 단어를 듣고 히피가 뭐야 라고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방랑자의 느낌의 자유, 러브 앤 피스. 그러면 나는 히피다.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히피라는 별명이자 활동명으로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 문화를 지칭하기보다는 제 어떤 삶의 태도를 뜻하기도 하는데, 좀 덜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고, 그런 어떤 저의 어떤 태도에 대한 메시지랑도 잘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히피라는 걸 계속 쓰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걸 쓰고 싶긴 합니다. 네. 스마일은 일단은 누구나 다 아는 어떤 기호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저한테 있어서 하나의 제 삶의 태도 같은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스마일이라고 해서 되게 단순하고 누구나 그릴 수는 있지만,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스마일이잖아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스마일을 보일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뭐랄까 좀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의 어떤 삶의 태도랑 좀 잘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계속 그리게 되는 어떤 그런 심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우연성의 아름다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도 굉장히 어떤 우연성으로 도착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화가가 제일 처음 꿈이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화가 꿈이었고, 그림은 늘 계속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밥벌이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20대, 30대 때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좋아하는 장르 안에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 와중에도 계속 꿈을 꾸면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주얼리 브랜드였거든요. 그때 뭔가 지금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만 더 제 생각이 확고했죠. 뭔가 뭐랄까, 뭔가 소통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맞아. 이게 내가 추구하는 삶이니까 이게 멋이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독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이 어느 순간. 그래서 다 내려놓고 좀 다시 한번 생각에 정립을 해야겠다 할 때쯤에 이제 이 타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되게 우연한 계기로 핸드포크 타투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좀 삶에 있어서 뭔가 균형 잡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연이죠. 근데 심지어 이 타투가 너무 잘 됐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밥벌이까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밥벌이를 하려고 타투를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잠깐 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던 찰나에 타투를 한번 시작해 보게 되었고, 근데 그게 너무 잘 돼서 밥벌이까지 되었고, 그게 또 잘 돼서 우연한 기회에 그림까지 이어졌고, 그림이 또 우연한 기회에 다양한 매개체랑 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꾸준히 계속 그림 그렸던 그 시간들이랑, 그리고 그 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부딪혔던 어떤 시간들이 되게 뭔가 다 우연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늘 하나였으니까 결국은 다 엉켜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시점이 되면 다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에서. 그래서 지금 지나간 그 시간들이 너무 좋긴 한데, 근데 그 순간순간에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할 때는 되게 힘들긴 했었어요. 이 힘든 시간들이 결국은 나를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구나라는 거.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하고, 예전에는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뭔가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불안함이 오히려 뭔가 더 인간답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할 때가 오히려 나한테 어떤 깊이가 생기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구나라고 요즘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어찌됐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불안함들이 나에게 되게 좋은 스토리텔링으로, 불안함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결국은 그런 어떤 제약된 상황에서 오는 또 창작 욕구가 있거든요. 네. 사실 편안할 때는 그닥 창작 욕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게 불안함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럴 때 가장 또 저한테 또 창작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복함보단 불안함이 요즘은 좀 더 감사한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주얼리 브랜드를 하고, 그 브랜드가 오히려 제가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근데 오히려 그게 제 발목을 잡는, 생각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얼리 브랜드를 그만둘 때도 너무 저를 좋아해줬던 고객분들한테 여행을 떠난다라고 했거든요. 네. 어떤 좀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브랜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얼리를 계속 만들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여행을 떠났고, 그래서 혼자 있는 어떤 시간에 있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타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너 그림도 계속 그리고 감각도 있으니 타투를 한번 해봐라. 근데 타투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타투를 좋아하긴 해도, 그 문화를 좋아하긴 해도. 근데 또 우연히 한국에 이제 음악 때문에 노래를 틀러 온 DJ 친구가 있었는데, 핸드포크 타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손으로 하는 거래요. 타투를 하려면 뭐 기계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바늘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타투래요. 그러면 이건 나랑 맞다. 그래서 그러면 해봐야지 라고 해서 이제 제 몸에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럼 나도 하나 해줘, 이렇게 돼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그 예술하는 친구들이 또 대중들이 보기에는 저 타투는 좀 다르네. 왜냐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대중들한테 그 당시에는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점이, 그러니까 그게 제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 그게 제가 한 10년 동안 진짜 조금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 주얼리 브랜드를 하면서 거의 다 썼었어요.
근데 타투를 하면서 거의 다 회복이 된, 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참 느꼈죠. 아, 이게 내가 뭔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 저거는 나랑 안 맞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안 맞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네, 그렇게 해서 타투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제가 군대를 가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는 그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울증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황의 시기였는지, 그런 시기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산 적도 있고 엄청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을 막 걸어서 다니고, 그 시절에 근데 놓지 않았던 책 한 권이 있다고 하면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의 모든 힘든 시기를 그 책 한 권이 다 위로해 준 것 같아요. 그 20대 시절에. 근데 그들이 보통 말씀하시기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약간 향기 같은 존재, 그리고 뭐 글이 됐든 그림이 됐든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쉬워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고,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바탕으로 제 작업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못 그리는데 그러면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제 스스로 저한테도 명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뭐 살려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산다는 의미가, 이 제가 가끔 그 카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인생을. 저한테 4장의 카드가 들어왔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삶이 어떤 게임이라고 보면. 근데 제가 가진 어떤 카드는 4장 다 별로였어요. 그러면 이 삶이라는 게임에서 좀 승부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뭐 동양 철학이 바탕이 될 수도 있고, 또 불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명분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영화도 많이 보면서 어떤 대사 한 줄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해 줄 만한 문장들을 찾고, 그런 문장들을 찾다 보니까 뭐 인문학이나 철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왜 관심을 가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뭐 문학 장르가 있겠지만 나한테 위로해주는 문장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 쪽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이제 더 바라보게 됐는데, 그 주얼리 브랜드 할 때만 해도 여기에 완전 심취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독이 되더라고요. 너무 선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악이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요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좀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제가 돌아와야 되는 곳은 제 자신인데, 그거를 계속 정리정돈을 좀 잘해주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돌아왔을 때는 뭔가 안식처되는 제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집착하는 게 뭐냐면, 집착일 수도 있겠네요. 집은 일단 무조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청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산책을 꼭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보는 사람마다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저를 엄청 화려하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누군가는 저를 엄청 치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저를 만나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단어들이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를 어떤 정의하는 단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추구하는 단어는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소박하고 담백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늘 제 추구하는 어떤 삶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화려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살다 보면 또 화려한 시점이 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 속에서도 소박하고 담백함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그 화려함이 다 끝나고 조금 뭐 별 볼 일 없을 때에도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소박하고 담백한 모습을 지키고 싶은, 그거는 좀 제가 뭔가를 추구하는 어릴 때부터 어떤 단어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가끔 농담 삼아 뭐 도청도 하고 감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 뭐 다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경계 없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작업들은 되게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회가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기회가 저한테 오기까지, 또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많은 예술가인 친구들도 있고 뭐 일반 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기회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하려고 하는데, 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 리듬이 깨지지 않는 바운더리에서 하고 싶기는 해요. 네. 그 이유가 얼마 전에 그 장항준 감독님께서 악당들이랑은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의미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면서 결과물보다는 과정이 더 좋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림이 됐든 타투가 됐든 주얼리가 됐든, 또는 지금은 또 목공에 좀 빠져서 토템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일주일 된 또 어떤 데 관심이 또 빠져서 뭐 거기에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계나 한계는 없고, 다만 누구나 흉내 낼 수 있는 거. 야, 쟤도 했는데 나도 하겠다. 그게 제 어떤 작업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가. 히피도 했는데 나도 하겠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메시지가 약간 그런 희망? 아이고, 히피도 했는데 우리도 하자. 아,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방식도 다 공유되고, 왜냐면 방식이 공유 안 돼서 되게 쉬운 것도 못하는 경우가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 이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작업은 방식도 다 공개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면 가리지 않고 잡초뽑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나무 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호피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 이제 토템이 있어요. 그걸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지고 싶은데 돈은 그렇게 여유치가 않고, 그리고 또 파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만들기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죠. 비슷하게 따라 만들다가 이렇게 되면 내 색깔이 없으니 그러면 여기에도 내가 나의 스마일을 한번 넣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스마일을 넣고, 그러면 이제 이름도 지어줘야지 라고 해서 호피가 HOPI거든요. 호피 부족에. 그리고 저는 HIPPI니까 HOPPI, 호피라고 이제 제가 그 토템의 이름을 정했어요. 근데 또 우연하게도 그럼 호피가 이게 콩글리시인가 했는데, 호비 과거에서 현재로 뛰어넘는 뭐 걸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HOP가. 저는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어놓고 보니
오, 딱이네. 과거의 아름다움을 지금 내 생각대로 어떻게 재표현해서 현재로 이끌어 왔으니, 그렇게 해서 그 시리즈를 작년 겨울에 계속 만들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없으면 그냥 백수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그냥 계속 끙끙 앓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이제 일인데, 이제 거기에는 뭐 다 너무 적응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겨울에 이제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토템을 깎기 시작했는데, 근데 정말 아무도 안 봐줄 줄 알았거든요. 뉴멕시코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나와우 부족 교수님께서 연락 와서 너무 재밌다. 너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냐? 왜냐면 인디언들은 지금 그 네이티브 아메리카 원주민분들은 어떤 게 고민이냐면, 지금 시대의 친구들은 이 전통을 이어나가기가 이제 시대적으로 너무 많이 변화해 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기존에 계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고민이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 걸 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겠죠. 근데 저는 꿈만 꾸던 실제 부족의 어떤 교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그래서 저한테 뭐 자료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려고 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왜냐면 자료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다양한 우연성이 나한테 와서 또 다양한 결과물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연성이 아름다움. 하다가 좀 실패해도 남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마무리 좀 잘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연성이 아름다움. 예. 거기서 오는 어떤 미학이 제가 되게 추구하는 미학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사실 꿈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약간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겁도 나고. 근데 결국은 안 부딪혀보면 안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 얘기 들으면 제가 계속 고민을 얘기하고, 그 고민을 제가 제 스스로 뭔가를 이제 달래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해도 괜찮아. 불안한 게 아름다운 거죠. 우연성이 아름다움이죠. 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이 고민도 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나도 좀 뭔가 완벽하게 이 전문가가 봐도 진짜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너무 완벽하다라는 얘기도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한데, 근데 예술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기술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더 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해지고 싶고, 아이가 뭐 실수했다고 어른들이 뭐라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귀엽고 오히려 그 모습이 더 행복감을 주잖아요. 약간 적어도 제가 하는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그런 아이 같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계랑 작업이랑 분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과정도 어떤 수행 같다라고 스스로 그냥 다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 이 과정 자체가 수행이고, 오히려 수행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또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사실 되게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예술하는 친구들이 밥벌이가 돼야 뭐 버티고, 진짜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멋있고 표현도 너무 좋은데 밥벌이 때문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밸런스, 균형에 되게 집중하려고 하고, 개인 작업이 저한테 엄청 저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면, 타투는 어찌됐든 제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재화를 벌어주는 작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제한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타투를 난 개인 작업이 너무 좋으니까 타투를 좀 등한시할래 이것도 안 될 거고,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개인 작업을 좀 등한시할래 이것도 안 될 거고, 이 균형을 되게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 균형을 잡는다고 해서 밥벌이가 되지는 않죠. 예.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버텨야죠. 버티고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공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시도였거든요, 저한테는요. 시도해봤더니 또 기회가 오고, 또 곧 있으면 그 목공으로 또 되게 좋은 장소에서 또 제안이 들어와서 또 뭔가가 또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힘들지만은 계속 제 자신을 믿고, 또 그 힘듦이 또 수행이라 생각하고, 저는 기독교를 믿는데 계속 불교 철학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 불교에서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는 거라고 했거든요. 참고 견뎌야죠, 뭐. 네. 네, 그게 예술 아니겠어요? 참고 견디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뭐 예술가의 어떤 숙명 아닐까. 네. 그거 뭐 못 버티면 뭐 안 되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도 몰입을 하고 싶겠죠. 하나만 진득하게. 근데 제가 살아온 삶이 그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기도 조금 해보고, 저기도 조금 해보고, 이것도 조금 해보고, 그 어릴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또 고민도 많았거든요. 나는 뭘 하나를 진득히 못하네.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제 삶에서 멋을 부리고 싶은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다 받아들이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되게 뭐 깊게는 뭐 안 하지만은 이 다양성을 내가 해보는 것 자체가 나이구나. 그리고 이 나인 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이제 정리정돈이 되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용기가 있어서 뭐 다양한 거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재주가 많아서 어떤 뭐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살아온 어떤 삶 속에서 가장 베스트의, 아까 말한 4장의 카드 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 방식은 다양하게 해보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하나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형태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몰입해야 되는 형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야 그게 결국은 다음 세대들한테는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 세대의 어떤 시대적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정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틀린 것도 아니고, 저분이 또 정답도 아니고 저분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 덕분에 다 그냥 화합하면서 좀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몰입하고 싶죠. 몰입이 근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몰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몰입하면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뭐 말은 내려놓는다고 해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개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몰입까지는 못 갔던 것 같고, 대신 좀 다양하게 그 4장의 카드 가지고 저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제가 찾아낸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최종 목표는 작은 마당이 있고, 그리고 작은 집에서 진짜 자급자족으로, 저 낚시도 되게 좋아하고 수영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이랑 어울리면서 사계절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저의 뭔가 작업실 겸 집 겸 어떤 제 삶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원점이 될 수 있는, 제가 어디를 소란스럽게 다녔다가 다시 돌아와도 감정이 엄청 소란스러웠다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 어떤 다음
넥스트 목표이기도 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대안학교 설립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뭘 알았다고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뭔가 힘든 일이 있었고, 이걸 일반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는 이걸 해결이 안 돼주니까 그러면 뭐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뭔가 복지나 어떤 대안학교나 대안 공간들, 지금 또 되게 아쉬운 게 요즘 대안 공간도 진짜 많이 사라졌거든요. 제가 20대 때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그러면 여기서 엄청 위로를 받았으니까 나도 나중에 뭔가 어른이 돼서 하면 나도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그럼 학교는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너무 예술인 친구들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으로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목표는 그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뭐 학교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학교를 등록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뭐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 좋은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듣고 싶은 누구나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최종적으로 꿈이죠, 꿈. 네, 그렇습니다.